이 형태는 좀 어릴 때 다리가 없었어. 오. 다 내거야지. 아니 저희 맨날 2부라서 애들이 블루건 주돼가지고 막. 네. 조금만 여기 내려가지고 그래서. 네 여기 조금만 더 내려. 네. 여기다 처음 내려가지고. 아 진짜. 얘 내려오다 말하는 거 괜찮을까요? 아, 나의 이상은 컸긴 한데 어쨌든 꽁준아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공사를 할 때 실을 다 뜯어가지고 이거만 완전 날고서 다 떼는 거 오래 공사를 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천원에 그냥 다 들어가서 5천에? 근데 이게 안 해도 진짜 학교에서 또 안 미친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온 5천하고 2층 저쪽 라인까지 있죠. 거기를 1억 1천을 평균 선생님이 따온 게 있어가지고 1억 9천에 그냥 2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용과금을 못 가지고 5천으로 견적서 내주신 다음에 돌린 거라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5천을 이렇게 하려면 택했어. 그걸 많이 안 네, 좀 더 찾아보자고요? 네, 다 뜯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좀 이게 이모들 영희들도 하냐? 영희들이다. 여기 너 자기 소개해야 돼.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좀 병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일단 강의를 제가 결벽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얘기 못 해주겠어요. 그럼요. 코로나 감염자의 그건가? 네, 해제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모에서 하는 뭔가 근거자료나 이런 게 좀 쉐어링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 회장님 계시니까 요 내용 정기모에도 영상도 그냥 유튜브에서 링크를 보낼 거고요. 네, 이렇게 쉐어링, 저 온리 쉐어링이 다 목적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료를 공개해야지만 뭔가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주연이 형님께서 1월달에 홈피를 만들어라. 오케이, 홈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송에서 홈피를 만드시고 혹시 여기에서 류진 선생님하고 연락하면서 홈피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이렇게 홈피를 만들어놨어요. 실에 대한 거는 AI 랩인 재현이라고 해서 공사 과정과 이렇게 설계도, 그 다음에 실 표본, 그리고 공사 과정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뭘 샀는지 컴퓨터랑 견적,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 과정 테이블, 견적서, 그 다음에 AI 코딩 과정, 그리고 공사 바닥에 혹시 어떻게 썼는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했고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 실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이거 약간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이 여기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주변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릴 건데 캔바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드리면서 그것도 저희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2년 사이에 잘 구축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또 공유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이따 저희 활동을 오늘 할 때도 홈페이지 링크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의 관점은 메이커 같은 메이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메이커 검증 워낙 넓기 때문에 인스타그램.com 들어가 보시면 메이커의 검증 요리, 쿠킹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메이커의 영역은 굉장히 방대하고 크리에이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메이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존에 있는 만들기나 노작 교육이 아니더라도 오늘 연수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길게 마이크를 그래서 제 교육적 관점과 철학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10년 동안 기술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고등학교는 정말 드라이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실습실도 없었고 퇴직하시는 선생님께서 기술 수업을 3년 동안 자습을 아예 돌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도 너무 안 좋았고 중학교에 계신 이명수 선생님이 계신데 중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실 활동하시면서 그때쯤 이제 제가 들어와서 네, 한 5년 동안은 진짜 그냥 노비처럼 일을 하다가 그냥 기술교육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횡당하는 거예요. 입시에 도움이 되니? 입시에 도움 안 되잖아. 근데 오케이 2013년도에 왔을 때 수시가 72%로 늘어나면서 학교 공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공학 관련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입시에 도움이 된다. 나는 이제 공대를 가는 친구들한테 입시 컨설팅을 하고 진로진학부 선생님에서 서진혁이라고 해서 서울진학센터에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공대 파트는 내가 왔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쉐어링 할 텐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10개 대학교 저는 모르겠어요. 대학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학습 소비자 자체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 논리적 근거를 들지 않으면 말이 기술교육이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시야를 안 밝히는 한 5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10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료는 10개 대학교의 공대 정원수가 몇 명인지를 엑셀파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 입학 정원이 3,200명인데 그 중에 1,600명 정도가 공대 정원입니다. 50%가. 그게 들어가야 돼요. 학생들 설명할 때. 오케이. 공학 일반적인 남고에서는 공대를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진 시즌이 13년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쌓아가죠.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그때 없었어가지고 막 KTK 들어가서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실을 하나 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실을 주시고 돈을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그거를 한 3년 동안 꾸민 자료를 KTK에 올려놨습니다. 되게 슬프게 올렸어요. 보시면 있어요.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쫙 정리해서 왜냐면 제가 그 자료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인간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식에서 4년 동안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니 사업을 따를 수 있었고 실이 생기니까 사업을 따를 수 있었고 실이 생기니까 학교 선생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단위학교 내에서는 좀 그래도 별로 이렇게 무시받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10년 동안의 목표는 무시받지 않는 학과를 만들자. 토박한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레이저 커팅기나 목공 장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어서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하는 거는 그냥 교실 안에서 테크놀로지 수업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관점과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외의 활동들은 사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들은 저는 이제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학생들도 노동을 하고 있고 나도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면 되겠지만 그냥 그 부족 어떤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노동의 관점 좀 빼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가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술교육 좀 해보자. 수업 안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바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도 자료를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활동을 한 5년 동안 처음에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활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작년에 생명공사를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 자료만 지금 남겨놨는데 이 자료에 대한 내용과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서 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프린트도 다 올려놨고 그래서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캔버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업하시는 게 좋냐면 이 기계라는 거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핸드폰도 생명이 있습니다. 핸드폰 생명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2년, 3년. 그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럼 2년 뒤에 핸드폰은 주계 핸드폰이 되고 별로 쓸 일이 리셋을 하지 않으면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각 가정에 가서 신발장이나 오래된 서랍을 찾아보면 죽어있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교보제로 활용하면 좋을까? 오케이, 학교에 너희 집에 있는 조를 2인 1조나 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을 다 갖고 와라. 근데 너무 큰 거, 한 번은 이제 프린터기를 이만한 거 갖고 온 적이 있어서 그건 너무 애먹긴 했는데 그 이후에 조건을 바꿔서 뭐 USB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갖고 와라 해서 이제 이 프린트는 공유를 할 건데 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기술 측의 촉구랑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직관적이지 않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거를 이제 분해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분해에서 나오는 거 끝까지 다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저항까지 다 다이오드 저항까지 다 분해를 해보면 이제 1시간이면 애들이 다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분해에다 주입해서 수능 넣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시도해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분해를 다 하고 깔고 저 프린트대로 스케치를 하고 교과서 참고해가지고 그리고 원리 부품 하나하나를 다 파악해서 그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이 원래 제품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 자료를 만들고 나아가서 가운데다가 이걸 붙이고 부품 한 걸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 쓰고 창의적으로 꾸미기 하면 이제 각 조마다 다 다른 전자부품 분해한 게 나와요. 마지막 시간에 그걸 세워놓고 분해한 친구들은 전문가가 돼 있죠.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미적 관점을 다 바라본 거니까. 그럼 그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도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공학적인 어떤 활동 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필요한 건 마이크로 드라이버 세트 7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드라이버 없으면 집에 있는 거 갖고 하면 돼요. 제가 돈 없이 기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약간 간단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거고 이제 이걸 만들고 이제 그 자료들을 기술실에 붙여놓으면은 누가 들어왔을 때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동아출판에도 제출을 했고 이걸 갖고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여기에 제 사이트에 에듀케이션 프로젝트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티어리 빼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파트에 가보시면 제가 PPT도 누르면은 다 공유할 수 있게 그냥 누르면 제 PPT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갖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리고 리버스 엔진이 영상까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샘플은 마우스인데 애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버스 엔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0분짜리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유인물은 내가 요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수업 하나랑요. 캔버도 비슷한 건데 이제 캔버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 교육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 해봅니다. 캔버 같은 경우에 활동 결과로 나온 것과 캔버도 사실 이 강의 안 오셔도 상관이 없었던 게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KTK를 정리해 다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 팀을 초빙할 건지까지 다 써놨고요. 캔버 자료는 여기에 결과물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활동과 수업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캔버를 활용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최적화시켜놨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훨씬 잘 보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장의 내용에다가 모든 기술의 영역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게 인포그래픽이거든요. 타이포그래픽은 다른 관점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수업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심지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창작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각자 2인 1조, 3인 1조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걸 캔버를 활용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이걸 다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만약 칼라 프린트를 뽑으시면은 여기 다 붙여놔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게 와 이건 뭐야 이 지식의 공간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매년 쌓아두면 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심지어 애들이 조사한 자료를 내가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모르는 것도 애들이 조사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식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저의 철학 같은 경우는 동료학 숫자로서 접근하고요. 그냥 저도 모르는 게 있다를 그냥 얘기하고 함께 공부하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게 다가와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내려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관점을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고 파이썬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파이썬 수업도 엄청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 파트에다가
이제 다 저 도큐먼트랑 이거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PPT를 한 100페이지짜리 2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거 캔버는 좀 이게 금방 하니까요. 제 사이트에 들어서 누르면 제 PPT를 다 인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이제 파이썬과 언어에 대한 건데 컴퓨터 정보과랑 좀 다르게 설계를 했고, 요거는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한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이용해서 코딩을 배워보자. 그럼 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애들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기. 저는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은 이 2개이고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유료인데 광고가 뜨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를 끄면 광고가 안 떠요. 그 어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거 이제 ID 파일이라고 해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우리 많이 하는 그 주피터 랩이나 주피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바꿔서 할 수 있고요. 컴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좀 기술 교육이 훨씬 세련되게 보입니다. 코딩하려면 컴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핸드폰은 다 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완전 달라지는 그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예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놓고 이거를 따라치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쭉 해서 이품에서 클래스까지 쭉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수까지는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3개월, 4개월 공부시킨 다음에 파이썬으로 아두이노 하기, 파이썬으로 라즈베리 파이 컨트롤하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자료를 또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여기서 다 쉐어링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만 있는지 들으시면 갖다 쓰시면 되고, 심지어 이제 캔바를 오늘부터 쓰실 텐데 제가 모든 PPT는 캔바를 만들어놨는데 제 자료를 PDF로 공유하는 것보다 그냥 캔바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선생님들 여건에 맞게끔 수정하셔가지고 협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PPT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그 하나의 플랫폼 중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캔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캔바를 본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수업을 시작한 철학적인 목표는 뒤에 들었습니다. 테크 1, 2, 3, 4입니다. TECH 1, 2, 3, 4. AI 앱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되고요. 기술 교육에서 또 해야 될 한 가지 중심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같아요. 그거는 다른 수업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고,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아무리 공학적인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거를 유저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학문적인 용어 중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디지털 리터러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과에서도 이거 꼭지를 하나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캔바를 이따 하시면 알겠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도 가입을 할 거고, 어플리케이션을 캔바 다운받아서 캔바를 어플리케이션도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클 시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없이 하는 거.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PPT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실 게 거의 없죠. 스마트폰은 다 갖고 다니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논문 중에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BYOD라고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네 디바이스를 갖고 와서 교육의 활동을 하자. 꼭 학교에서 비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오는 장점 중에 하나는 내 핸드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나옵니다. 경험 있으시면 알겠지만 태블릿 PC를 빌려주잖아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같이 다르거든요. 노트북 빌려주면 그지같이 이러고 게임 깔고 막 이러는데 지껏 쓰면은 정말 깔끔하게 써요. 야, 선생님 이거 아이디 프로그램 깔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괜찮아. 어차피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핸드폰으로 교육을 받아보자. 근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거거든요. 캔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척박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정말 근데 시작은 척박했어요. 척박하기 때문에 살려고 이거 사실을 이렇게 접근한 거고, 관점을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프로젝트나 군대를 가는 친구가 아니면 그 친구들의 삶에서 IT 디바이스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점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기술 교육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타당성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수업 때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써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건 SNS, 그 다음에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냥 거의 6할 이상 게임이거든요.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그럼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그건 게임기 혹은 다른 등등의 만약 유튜브 영상 재생 장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스마트폰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을 던지면서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캔바 플랫폼으로 실습을 시켜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 수업 처음 들을 때는 스마트폰을 넌 스마트하게 쓰고 있니? 를 물어봅니다. 클라우드를 쓰니? 혹은 뭐 이런 거. 넘어가서 강의는 좀 사실 심플합니다. 캔바를 소개하고 가입할 거고, 교육용 라이센스를 등록을 할 건데, 등록이 이게 캔바라는 게 호주 시드니 회사라서 등록이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용 라이센스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 제 홈페이지 URL을 드릴 테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PPT에 들어오셔서 집에 가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터페이스 설명을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주제탐구 PPT, 기술공학 주제탐구 활동, 그리고 인포그래픽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캔바를 삶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술교육에서 작년에 미리 캔버스나 재작년에 그런 연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서 봤는데, 캔바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호주 시드니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미리 캔버스는 2016년도에 한국에서 그 캔바 시스템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만든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운영 스타일을 보시면 캔바에서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한국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넣는 시스템이 되게 많고, 그 사이에서 한국에서 미리 캔버스가 내세우는 거는 인쇄와 그 다음에 서체, 한국형 서체가, 왜냐면 캔바 같은 경우는 호주 시드니 사이트이기 때문에 글자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미리 캔버스를 분석해보면 미리 캔버스에서 그 오픈되어 있는 사진 파일이나 벡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다 캔바 걸 받았습니다. 캔바가 2018년도에 픽셀과 픽사베이라는 그 셔터스톡 사이트를 인수를 했거든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셔터스톡은 아니고 픽셀과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벡터 도안과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에서 돈을 주고 캔바 걸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교육적으로는 이게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아까 너무 커왔는데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테러를 치료하는 보조 의료보 정지훈이라는 친구가 작년에 우리 반에 했던 친구가 만든 거고, 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4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걸 나중에 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 활동 자체에서 아이들이 느껴지는 게 되게 많고, 그 공학적인 그러니까 진로 수업을 따라한다기보다 그냥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 나갑니다. 이거 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모바일 네트워크 5G 기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막 238명 거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쉐어링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발표하고 싶은 걸 뽑아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각자 다 전문가들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품은 별로 좋지. 네, 중요한 거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노동을 빼는 거거든요. 하다가 정말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미리 캔버스라는 좀 차이점은 LMS 시스템을 각 학교에서 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캔바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캔바에서 만든 제작했던 디자인을 그냥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계신다면 구글 아이디로 캔바를 로그인만 해놓으시면 내 클래스룸으로 아이들 그냥 다 자료를 전송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USB를 써서 갖고 와라 이런 걸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PPT 진짜 했어? 그럼 나한테 링크만 보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리 캔버스의 차이점은 온라인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MS 오피스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쓰시면 있는 건데, 캔바로 협업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 PPT 데이터나 뭐 다른 디자인 데이터를 전혀 공유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캔바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협업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캔바도 베이스는 구글 아이디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글 아이디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미리 캔버스랑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는 동영상이 돼요. 미리 캔버스 쓸 수 있는 선생님들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편집이나 네, 그건 잘 저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픽셀과 픽사베이 위주로 100만 개의 무료 이미지. 네. 미리 캔버스도 픽셀과 픽사베이 거를 갖다 쓴다. 결국 미리 캔버스는 캔버한테 돈을 주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캔버는 1년에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달러 정도 하는데 교육용 라이센스로는 이걸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메일 보내봤는데 돼가지고 막 이제 시작한 게 된 거죠. 이 영상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캔바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캔바를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가입 한번 해보실까요? 네. 구글 로그인을 크롬에 해주신 상태에서 www.canva.com으로 들어가시면 네, 오른쪽 위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혹은 가입하기가 있는데 가입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아이디를 연동시켜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네, www.canva.com 네, 그냥 구글 계정으로 연동시켜서 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학생들한테 할 때도 네, 그거 가입을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 캔바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다 캔바를 설치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캔바라는 CANV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그거를 가입해 주시고, 그것도 구글로 같이 연동시켜서 로그인을 시켜놓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 학생들하고 1차식 때는 캔바 설명해주면서 디지털 리터치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캔바 가입,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다운, 그거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운받으라고 해도 되는데, 잘 안 받아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캔바 어플리케이션과 크롬이 같이 연동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교사용 계정으로 들어가요. 교사용으로. 활동이 교사용을 확인하라고. 그냥 일단은 그냥 건너뛰기 하면 돼요. 네, 건너뛰기 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네, 그 교사 그거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다렸다가 핸드폰도 이제 같이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캔바 핸드폰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네, 계정은 근데 구글 개인 계정을 쓰시는 게 저는 좋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의 PPT를 좀 봐주고 싶다. 아이들의 그래픽 디자인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내 계정으로 하면은 내 가족하고 쓰는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그 수업 PPT나 이 퀄리티가 내 아이의 엄청 올라가요. 거기서 자신감이 있어서 개인 계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그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교육용 캔바 가입하는 방법은 거기 캔바에 들어가 보시면은 교육용 캔바라고 해서 그림 거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화면은 없는데 위쪽에 가입하기라는 결제하기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 지금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결제하기에 들어가서 혹시 모르시겠으면 여기 PPT에 URL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교육용 캔바 등록 방법에 지금 무료로 등록하기라고 하는 탭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걸 찾으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호주 시드니 쪽으로 이제 보내주세요. 잠깐. 우리가 며칠 전에 했거든. 근데 이게 그 한국의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게 영어로 작성하지 않고 한국어로 해도 되는 걸로 이제
저는 작년 11월에 처음 나왔까 이걸 처음 할 때 영어 작성했는데 정영이 이제 제일 저는 저번 주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거든요. 연구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학교 이름을 제목도 넣고 해가지고 쓰신 다음에 개인 계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유가 있는데 개인 계정으로 해서 내부에서 분류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전체 학생들 써주시면 되고 10명 쓰시고 그다음 how many students in your class면 32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쭉 해서 컨트리 셀렉하고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증명 자료를 올려라, 업로드해라. 그것도 좀 간단해졌어. 아, 엄청 간단해졌어. 이거 네, 11월 이게 하시면 이제 지금 저게 아마 어려워져서 뭔가 컴플레인이 있었나 좀 되게 간단해졌어. 그래서 업로드를 이렇게. 그럼 자료가 뭐가 필요해? 이거 여기. 저거 증명서. 저는 이렇게 나이스에 들어가서 인사기록 중에 인용 관련 전체라는 탭이 있거든요. 저는 제 측면에서 분위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이스에 들어가서 인용 관련 전체를 해서 출력을 누르시면 요게 떠요 이렇게. 요거를 스크린샷해서 보냈어요. 그냥 JPG 파일. 출력을 안 하고 여기서 제가 지운 거는 주민등록 뒷자리는 지웠습니다. 이거 제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다 지운 건데 아무것도 안 지우고 주민등록 뒷자리는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렇게 요거를 그냥 스크린샷해서 보냈더니 전 라이센스가 이렇게 일주일 뒤에 메일이 와서 교육용으로 풀렸습니다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그냥 주시면 가지고 스캔하지 마시고 나이스의 이용 관련에 요거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를 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촬영한 걸 다시 URL을 써드릴게요. 수업 끝나자마자 7시에 써드릴 거니까 기억 안 나시는 건 보고 보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료를 경기모 사이트에 좀 올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써서 한번 다 동의해 주시죠. 네, 이게 나오는데 그냥 이 링크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텍스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좀 컴퓨터 바꿔서 이제 앉아서 좀 일단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핸드폰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간단히 컴퓨터를 하시면 핸드폰은 그냥 하실 손가락으로 태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데 미리 캔버스를 써보신 선생님들은 사실 인터페이스 설명이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 교육용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화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계정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이게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구글 아이디에 설정해놓은 이름이 여기에 뜨실 거고요.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학생들도 계정을 다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교육용 계정을 받은 사람이 교사면 애들 링크로 내 팀으로 초대만 하면 애들은 아까 119달러짜리가 에듀케이션 팀으로 그냥 애들이 편제되면서 싹 뚫립니다. 다. 편제만 시키면서 오늘 연수는 연수용이라는 팀의 선생님들을 제가 초빙을 해서 라이센스를 풀어온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절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캔바라는 회사가 너무 가치가 좋은 게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저희는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돈 벌어들이는 게 되게 시기가 너무 좋은데 한 80% 이상을 다 사회에 털어온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그냥 자연으로 가고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냥 좀 교육 쪽에서는 그냥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쪽 회사는 CEO 가치가 좀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뜨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거 신청하시고 교육이라는 라이센스 메일을 받고 교육이라는 라이센스 뜨시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 라이센스가 풀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본인 그 프로필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네. 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들께서는 팀 전환이라는 게 없고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본인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해서 한 개가 있을 건데, 네, 이렇게 캔바는 이 팀을 만드는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부터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2021 엔지니어링에 2021 공원들만 하는 친구들 다 초대해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21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테크놀로지 수업을 들었던 283명을 다 여기다 초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캔바를 3년 동안 제가 빼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막 여기서 이 수업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이거 정보를 알려주고 뭐 이제 수업을 진행을 일단 해보면 알겠지만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모든 교과의 발표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요. 이유는 기술 교과에서 찾는 거죠. 기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기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약간 여론도 너무 항상 여론 형성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뭐 수행평가 PPT로 제출해라, USB로 바꿔. 선생님 저 캔바 링크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캔바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이런 걸 또 일부러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환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 TV가 학교에서 설치가 되잖아요. 네. 미러링이 바뀌죠, 핸드폰이. 그것도 그 과정에서 노동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USB를 선생님 컴퓨터에 연결해서 HDMI 연결하고 하는 게 이제 발표의 스펙트럼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발표의 그 루틴이잖아요. 그 노동을 다 빼는 거죠. 야, 네 핸드폰에 캔바 깔려있어. 네 핸드폰에 미러링에 캔바에서 바로 자기 핸드폰 좀 발표하거든요. 이게 엄청 멋있어 보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동을 다 뺀 거야. HDMI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USB를 갖고 와서 제출하고 한글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폰트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고 이 시간적 노동을 다 빼버리고 우리는 온라인에서 다 연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쉐어링하고 미러링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야죠. 이런 말을 좀 던져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노동을 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만드실 수 있고요. 팀 계속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연수용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저는 이거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크롬에 똑같이 따라 쳐보시면 됩니다. www.cry2policy 엄청 깁니다. 네, 요거를 크롬에 쳐주시면 됩니다. 네, cry2 policy, 그러니까 policy가 낙천적인이라는 뜻이고 cry2가 울부짖다. 그래서 낙천적인 걸 울부짖는 표현. cry2policy.com에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띄워놨던 사이트가 뜰 거고요. 네. 아이고, 다시. 아니야? cry2policy.com.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캔바라고 하는 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 캔바라고 하는 부분 그쪽으로 와보시면 제일 밑에 연수용 캔바 링크라고 해서 이거 누르면 그냥 제 친구 들어오게끔 설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캔바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연수용 캔바 링크를 지금 눌러주시면 제 팀으로 편제가 될 겁니다.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디지털 리터러시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캔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네 제가 아까 띄웠던 PPT부터 제일 위쪽에 연수용 캔바 링크라고 하는 부분 누르면 제 팀의 편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링크를 공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는 NLS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유 링크를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공유하면 또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캔바로 들어오시면 연수용 팀에 이렇게 가보면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셔야 되거든요. 팀원.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죠. 아까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제 회장님, 영천 선생님, 영천 형님, 강현 선생님, 정 선생님. 이제 이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들어와요. 그냥 틀린 거 하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거 눌러보시겠어요? 다시 프로필? 그럼 두 개 생겼죠? 제 연수용 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캔바 팀이 생겼으니까 본인 개인 계정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개인 계정으로 가시면은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무료로. 제 연수용 팀으로 오면은 다 뚫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학생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는데 자기 개인 계정에서 만든 다음에 선생님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프로필을 클릭해서 연수용 혹은 선생님들께서는 뭐 테크놀로지 뭐 무슨 중학교 이렇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캔바를 다뤄라. 네. 만든 자료도 여기 팀에서는 그 에듀케이터 교사가 소유자가 다 볼 수 있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설정 여기 톱니바퀴 표시가 있어요. 톱니바퀴 표시로 가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요. 저는 김홍순하고 가로치고 교육자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입학생이면 2022년도면 2022 띄고 이름 한 다음에 가로치고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써달라고 해요. 그걸 그 작업을 해요 무조건 10분 동안. 그래야지 제가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스타일로 하시면서 요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팀에서 아이들 관리를 쫙 됩니다. 요걸 이제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1시간짜리예요. 지금 한 게 애들하고 하면 한 40분, 45분이 걸리거든요. 구글 로그인,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컴퓨터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으로만 해서 LMS로 공유링크 보내고 가입시키고 이름 바꾸라고 이 작업을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럼 3년 동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저의 연수용 팀으로 오시면 할 수 있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 캔바 왼쪽 위에 캔바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네. 지금 저희가 했던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면 미리 캔버스를 쓰시는 선생님 손들로 그러면 안 쓴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캔버스가 컷을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제일 위쪽에 템플릿, D는 사용자간의 간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템플릿은 캔바가 훨씬 많습니다. 캔바가 훨씬 많고 왜냐면 캔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고 미리 캔버스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쉐어링되는 템플릿의 디자인은 미리 캔바가 훨씬 많은데 한국형 디자인이 미리 캔버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장점을 가지고 미리 캔버스를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는 저는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디지털 노동이 PPT 만들기거든요. 디지털 노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모든 활동에서 디지털 노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 노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건 PPT. PPT를 굉장히 빠르고 심플하고 하이 퀄리티 있게 만들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너희가 만드는 PPT 작업에 그런 것들 떠올리게끔 해요 수업에서. 만약에 300일주로 줄을 땄을 때 PPT를 다단수까지 내서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아요. 300일주면 한 명 열심히 하고 한 명은 방해하고 한 명은 관심이 없죠. 그럼 열심히 하는 애가 막 노심초도 하면서 이 두 명을 이끌어가다가 나중에 선생님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 진짜 그지 같아요 선생님. 저보다 다 했어요. 근데 얘가 왜 100점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캔바를 하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점심시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어플도 되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냥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네. 그냥 PPT 해놓고 링크만 걔네들한테 보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름 저희가 다 들어올 거거든요. 하나의 PPT에. 그럼 거기서 만들고 1페이지, 3페이지 네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디지털 공동작업을 시켜주시면 설명하시면 리터러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PPT를 한번 이제 PPT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캔바에서 디자이너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거를 또 그냥 쉐어링하는 게 있습니다. 캔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디자인한 게 무조건적으로 표현, 팅커패드랑 비슷해요. 그냥 내 3D 그 프린팅한 모델이 그냥 페어링 되는 것처럼 캔버스 디자인이 그냥 페어링 되는 거고. 근데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근데 저는 이제 갖다 쓰진 않고요. 영에서부터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위에 거는 다 이제 아시겠죠? 사용자 가이드, 사용법,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뷰 프레젠테이션 있죠. 1920, 108 등 픽셀로 되어 있는 이걸 누르셔가지고 캔버스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는 미래 캔버스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네. 대신에 여기서 이제 더보기로 추가해 주셔야 할 거는 들어오셨죠?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설명드릴 건 요소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소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진을 아무나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요소에서 아무 그림이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있고 여기에 학사모가 있고 에드라고 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한 번 더 확인할 때 요소에 들어가서 에드를 사용할 수 있니? 에드 뭐 사진이나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니? 사용할 수 있으면 제 팀에 잘 들어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에드가 막혀 있으면 에드를 클릭했을 때 분열 레벨가 나오면 팀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 바꿔라. 연수형으로 들어와. 아니 내 팀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자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가족이 쓰는 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애기들 들어오고 해서 여기서 PPT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저희 얘가 5살인데 좀 알려주고 야, 네 방에 꾸미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갖다 꾸며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아빠랑 같이 데이터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안에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추천 템플릿은 아까 템플릿이 나와 있던 거 한 번 더 띄워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술이라고 치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태그가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네. 템플릿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쭉 나오고 이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소는 사진, 그래픽, 동영상, 픽셀과 픽셀러에 있는 것들 갖다 쓰시면 되고 오디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미리 캔버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업로드 항목은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다 페이스북에 연동시켜서 내가 거기에 올렸던 것들을 아이디만 입력시키면 캔버 클라우드에 그냥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찾았던 데이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이 구글 아이디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이미지가 캔버에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캔버 클라우드 용량이 어느 정도 없습니다. 에듀케이션은 다 그냥 다 제가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고 용량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제한 제공, 교육자한테 그냥 무제한 제공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제 걸로 지금 질문이 이렇게 나오셔서 제 걸로 김홍순의 개인으로 가보시면 제가 만들어놨던 약도까지 다 이걸로 만든 캔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했던 모든 데이터가 다 여기 있고요. 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업로드 항목에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모든 데이터가 제가 한 8개월 동안 아니 8개월 아니 6개월, 7개월 동안 올렸던 모든 데이터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내 폴더에 사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다 넣어놓고 나중에 갖다 쓰시면 학교에서 무슨 일 시키시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캔버 작업을 하면서 좀 좋은 팁을 혹시 이건 윈도우 얘기인데 윈도우에서 데스크탑 2개 이렇게 바탕화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가상 데스크탑 쓰시는 선생님. 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샷 쓰시는 선생님. 스크린샷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윈도우 시프트.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윈도우 시프트 S 한 걸 캔버에 컨트롤 V하면 바로 사진 갖다 붙여주니까 자료를 이것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한 거를 윈도우 시프트 S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 A 하면 여기 사진이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그림을 갖다 쓰잖아요.
캔버에서는 그냥 윈도우 시프트 S 한 다음에 드래그하고 캔버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또 아까 저희가 그 데이터 녹인 들어왔죠. 이미지를 저장하고 하는 이거 아주 미세한 포인트들이 주거든요. 그럼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 PPT를 빨리 만들 때는 한쪽에 이걸 띄워놓고 한쪽에는 캔바, 왼쪽에는 캔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구글 띄워놓은 다음에 사진 검색해서 여기에서 없는 사진이면 컨트롤 V에서 사진 딱 집어넣고 되게 접근하시면은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술, 테크놀로지 여기 쳤을 때 사진 이 사진을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교육 안에서는 저작권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쓰시면은 엄청 빠르게 사진을 관리. 어차피 제가 컨트롤 V 한 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썼던 걸 다 캔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거 자료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업로드를 누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거 빼고는 그렇게 누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아까 그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면서